당뇨병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민 교수님? 네, 당뇨병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녁 먹고 자꾸 군것질을 하게 된다거나 먹었는데도 자꾸 음식이 포만감이 안 생기고 자꾸 먹고 싶어져요. 이럴 때 이제 당뇨병을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고요.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다음, 다식, 다뇨,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혈당이 막 500, 1000 이렇게 올라가면요. 그 혈당이 머리로 가면 뇌기능 장애가 일어나서 또 행설수설하거나 심하면 경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살려고 당을 소변으로 막 내보내요.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니까 이제 갈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당뇨병은 영양분이 이제 점점 소변으로 나가게 되니까 먹어도 피곤하고 또 기운도 없고 살도 빠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면 먹어도 배가 고프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아프지 않고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을 통해서 나에게 당뇨가 있는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진료실에 보면 이런 환자 꼭 있습니다. 다음 유형이에요. 네. 당뇨발, 시력 잃고 콩팥 이식까지 절대로 완치가 안 되는 병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요. 진단과 동시에 당뇨 합병증부터 걱정하는 분들인데 정말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합병증으로 진행만 할 뿐 완치란 없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당뇨병 완치된다, 안 된다? OX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박 교수님은 된다. 민 교수님은 X 들어주셨어요. 민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먼저? 네. 각각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당뇨병은 이제 평생 간다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병장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당뇨병 때문에 이제 식사 습관도 잘 고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당뇨가 없는 다른 분들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뇨약도 안 쓰고 오래 병원에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완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식사 조절하고 운동을 잘못하면 또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치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완치가 된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는데 교수님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어야지. 혼자만 알고 계시깁니까?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려주세요. 자주 나오셨으면서. 네, 민 교수님이 이 방법이 쉬운 방법은 아니라서 X라고 답을 주신 것 같고요. 자, 당뇨가 완치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딱 하나가 바로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 조절. 그것도 당뇨가 진단되는 초기에 체중 감량을 해주시게 되면요. 당뇨가 진단되고 췌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특히 췌장 안에서도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기능이 엄청 떨어집니다. 이때 체중 조절을 해주시면은 췌장에 막 쌓여 있는 지방이 걷어져 나가면서 지방이 췌장세포를 망가뜨리는 거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뱃살이 빠지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어서 당뇨가 완치, 또 다른 말로 관해라고 하는데요. 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 내 췌장에 베타세포가 좀 그래도 기능이 살아있을 당뇨가 진단되고 얼마 안 되는 초기 당뇨에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제가 자료 화면 보면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증거를요? 네, 영국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초기 당뇨 환자들한테 엄격한 식사 조절을 해서 체중을 감량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뇨가 완치되는지를 보았죠. 그랬더니 2년 뒤에 그 기간 동안 5kg의 체중을 감량했던 분들은 당뇨가 완치되는 비율이 한 5%였고 5 내지 10kg를 감량했던 건 거의 30%. 10에서 15kg 감량했던 경우는 60%. 15kg 이상 감량하고 유지했던 분은 70%나 당뇨가 완치되었습니다. 엄청나네요. 이 체중 조절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 일 중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 살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10kg, 15kg 를. 불변의 법칙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그럼 당뇨 환자라면은 이 식사 조절법이 더 중요합니까? 운동이 더 중요합니까? 교수님? 네,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딱 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고 아이들이 묻는 것처럼 곤란한 질문입니다. 실은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따지다 보면 저는 식사요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은 이 그 식사요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식사요법을 그 첫 번째 일단 당뇨의 경우에는 뭐 빵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또 요즘 달달한 과일 이런 거를 딱 끊고 식사요법을 제대로 해서 혈당을 일단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조금 늘리면은 이 낮아진 혈당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 식사요법을 하지 않으면 일단 먹기만 하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그다음에 운동을 해도 이게 낮아지는 게 조금밖에 안 낮아지기 때문에 고혈당 상태가 쭉 유지됩니다. 또 약을 처방 받으실 때도 기본 조건이 식사 조절이나 운동을 하시는 것을 전제하에 이렇게 약 처방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식사 조절 잘 하시면서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식사요법인 만큼 이것저것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환자 꼭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주, 돼지 감자, 양파즙, 약 말고 건강 기능 식품으로 좀 안 될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것저것 진짜 많이 챙겨 먹거든요, 교수님. 약은 안 네. 드시고 이런 거 네. 드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분들 많으세요. 뭐 저 3가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개 이렇게 골고루 드시는 왜 드세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지 약이 아닙니다. 예. 뭐 근거는 있어요. 여주에도 폴리펩타이드 P라고 하는 이런 식물성 인슐린이 있고요. 또 카라틴이라고 해서 췌장 기능을 좀 높여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고요. 또 돼지 감자나 양파에는 이눌린이라고 하는 네. 이런 그 다당류가 들어있는데 이건 혈당을 높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드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드시면서 보조로 이렇게 관리하실 때 드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저는 즙 같은 거 드시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네. 아무래도 농축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간이라든지 콩팥에 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약으로 드시면서 그냥 가끔씩 조금 보조요법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당뇨 환자에게는 어떤 식단이 도움이 될까? 퀴즈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채소 중심의 비건 식단, 2번 간헐적 단식, 3번 저탄수 혹은 무탄수 식단, 4번 고지방 케톤 식단. 김덕현 씨. 당뇨병은 즉 단 거,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생기는 병인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1번하고 3번인 것 같은데 체중 조절이 답이라고 치면은 2번 간헐적 단식 또 이거인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 정답이 뭐라고요? 정말 전 아리송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정답이 뭘까? 저희도 궁금한데요. 임 교수님 뭘까요? 네, 이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네, 다예요? 다 아닙니다. 함정이 있었네. 다 안 좋다. 네, 실제 이 4가지가 요즘 뭐 많이 유행하고는 있지만 당뇨 환자한테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그런 식단입니다. 그래요? 네, 실제 이제 당뇨식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골고루 먹어야 된다. 골고루. 두 번째, 제 시간에. 시간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3끼 꼬박꼬박 드셔야 된다. 3번째는 적당한 양 드셔야 된다. 일반 분들에게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요. 당뇨식을 하시는 분에게는 꼭 지켜야 될 철칙입니다. 실제 비건 식사의 경우에는 당뇨 환자들이 합병증을 걱정하세요. 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걸 걱정하시다 보니까 이 고기의 경우에 뭔가 동물성 지방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채소를 드시고 고기를 안 드시고 또 단백질 식품을 적게 드시면은 뭐냐면 이 당을 사용해야 될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 식품, 뭐 이 살코기라든지 생선, 두부 같은 좋은 단백질 식품은 꼭 드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또 많이 하시는 게 이게 단식, 간헐적 단식은 좀 어떨까 이러시는데요. 네. 그치. 실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의 경우에는 계속 굶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먹기 때문에 과식이나 폭식을 하기가 맞아요. 쉽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파이크처럼 확 올라가기 때문에 췌장이 너무 힘들어요. 인슐린은 마구마구 분비해서 그 혈당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췌장이 오히려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공복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아까 저탄수식이 또 케톤식이 이런 거의 경우에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방 사용하면 찌꺼기가 생겨요. 케톤체라고 이런 찌꺼기가 결국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요. 이것은 혈당 관리에도 나쁠 뿐더러 심혈관계 질환에도 위협을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가지 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당뇨병 환자들은 이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3번 저탄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현우 교수님. 단 거 안 먹고. 요즘에 이제 탄수화물이 공공의 적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모든 탄수화물이 다 나쁜 게 아니고요. 혈당을 빨리 많이 높이는 탄수화물 식품이 몸에 안 좋은 겁니다. 사실 탄수화물은요, 우리가 살아가서 활동하는 데 쓰는 에너지원이에요. 만약에 탄수화물을 드시지 않으면 탄수화물이 꼭 필요한 장기들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을까요? 특히 우리의 두뇌와 그다음에 콩팥이라던가 적혈구는 탄수화물만을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느냐면요. 가장 깨부시기 좋은 우리 뭐 체성분, 특히 근육을 깨부셔가지고 그 재료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너무 안 드시면은 근육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뭔가를 안 드시면 다른 걸 더 드시게 되는데 이 탄수화물을 덜 드시고 거기를 지방으로 채우게 되면은요. 당뇨라는 병 자체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고 당뇨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뭐 혈압도 있으시고 콜레스테롤도 높으신데 여기다 기름을 혈관에 부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심혈관계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임 교수님이 얘기하신 걸 제가 한번 재창을 한다면 당뇨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골고루 먹고 제 시간에 먹고 적당량 먹는 거가 가장 좋은 식사입니다.